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 가정했을 때, 제가 자금이 있다 그랬을 때 어디 서울 경기 지역에 그 아파트 투자할 만한 곳이 좀 괜찮은 곳이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1억 가지고 아파트 살 수는 물론 없지요. 현금 1억이라면 아파트 가격을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간다면 뭐 강남 같으면 10억, 예. 다른 데는 한 5억 정도. 예.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25.7평을 기준으로 예. 33평형을 한다면 그 정도 나가는데, 지금 분양하는 분 그 사무소를 잠깐 보니까 서울에 접한 야전 구리 쪽으로 가는 별내면이라든지 그 태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뭐 하남 이쪽에 안양 밑으로 이제 화성 동탄 뭐 이렇게 보면 예. 가장 싼 게 한 1억 7천 또는 2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20평형인데 10병짜리가 들어가요. 오피스, 거주형 오피스텔 해가지고 이 공간을 좀 높이면 복층도 되고 예. 하는 거가 한 1억 7천에서 2억 가까우게 있는데, 그러면 1억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충분히 사요. 예. 5천에서 1억이면 그 계약금을 일단 한 2천만 원 정도 내고 나면 중도금을 대출해 줍니다. 예. 은행을 끼고 이제 갖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이 또 한 뭐 4, 5천 들어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한 7천만 원 가지고 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살 수도 있고, 임대를 한다면, 소유주가 되면서 임대를 한다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유주로 하고 안 산다면 임대형으로 되고, 자기가 산다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식구 4인 이하 같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아까처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 한 2, 3년을 살다 보면 아파트 값이 강남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을 골라서 각 부동산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산다면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에 한정을 했는데요. 그 위에 뭐 가령 뭐 상가나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1억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1억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이나 이 월급 소득자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0을 받는다 할 때 쓸 게 많은데 애기도 키워야 되고 200을 쓰고 무슨 뭐 맞벌이도 있겠지만 매월 100만 원을 놓은다면 1년에 한 1000만 원. 예. 10년 가도 1억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또 사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우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수입을 못하고 저축만 하는 게 능사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1억이나 5천 되기까지는 저축만 해요. 그러겠죠. 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적금까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식 방법인데, 저는 꼭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다면 100만 원 가지고도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손해도 보겠지만 일부 그렇게 바닥까지 가는 경우는 아니어서, 주식도 자꾸 그 망한 그 이야기만 하지만 핑깡통이란 건 사실상 거의 그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하면 1000만 원을 넣는데 500이 되는, 반조각 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은 1억을 다 넣어버리면 문제지만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넣어서 한 5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그때는 실력이 그만큼 쌓여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자문해 주는 데도 요즘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걸 믿을 만한 데인가를 좀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그 증권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컨설팅 회사에서 50만 원 넣으면 500을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밖으로 인출은 안 되지만은 500을 더 더해서 550만 원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나는 50만 원이다 라고 했는 게 아니라 550을 가지고 사고 팔면은 일부 수익이 나고, 또 1년 후에 뭐 6개월 후에는 좀 늘려서 1000만 원 뭐 이 정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3천만 원 뭐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은 규모도 시작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말씀드린 코인, 그 다음에 전번에 말씀드린 FX, 포렉스라고 말하는 거는 외환을 예를 들면은 한 50배나 100배의 거래를 하게 해줘요. 전번에 1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가지면 1억을 운영할 수 있는 외환 거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저희들이 말하면 외환 거래 하면 된다가 아니라 조심스레 접근을 해서 뭐 한 달, 두 달 뒤에 견습을 좀 한 다음에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걸 한다면은 이 외환 거래도 일종의 선물인데 가능하고 호텔이나 이런 오피스텔을 또는 그 관광 쪽으로 시설을 매입해서 수익 사업을 하거나 팔고 사는 데에서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현금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강 이야기를 드렸고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토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보통 집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한 4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좀 낮죠. 그럼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1,000만 원에 사서 1,500 하면 50%인데 뭐 5억에 사서 뭐 7억 정도 된다면은 그 증식률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옮기는 분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용산에 있다 그러면 용산 부동산에서 앉아서 보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설명도 참고를 하면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어느 구로 갈까요? 이래요. 뭐 지금 어디 사세요? 그러면 강동에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을 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강북으로 가면 되나요? 강북에는 어디가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준다면 요즘 개발에 가장 개발 이익이 많이 난다고 보는 데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가 미군 부대가 나가면서 삼각지 육군본부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던 데가 이태원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태원은 또 다르고 이태원은 그 미군 부대가 나간 영향을 받죠. 그 미군 부대 자리를 아파트로 다 팠는지 이렇게 했던데 서울시가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를 다 공원으로 아주 큰 공원이 됩니다. 용산의 그 북쪽이. 그래가지고 그 미군 부대가 있던 몇만 평이 2만 평, 4만 평, 여기서 한 10만 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태원 쪽으로 가는 미군 부대가 있고 육군 본부가 있는 전쟁 기념관 위아래 그 근처 빈대도 그렇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일부가 주택지로 나가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다 지금 서울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땅이 그러니까 주변이 재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과 용산역 그 사이가 중구하고 이제 물론 용산구입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그 KTX 그쪽 그 코레일 말하자면 그 철도공사 쪽에서 주간에서 개발을 하려다가 못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개발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마포구 이 정도가 지금 뜨는 새로운 개발 지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역세권 좋다, 뭐 교육 학군이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토지는 결론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북쪽에서는 그 건교부 장관 쪽에서 그 GTX인가 그 수서에서부터 올라오는 GTX가 있어요. 이거를 동점을 그 고양시 호수공원 거기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지금 열기가 지금 붙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평택이 미군 기지가 오면서 시가지가 커지는. 예, 그렇죠. 그래서 평택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 당진이 경기도까지 그 기업 공장 그 건설을 조금 억제하고 있는 지역이라 충청도부터 당진이 예전에 한보철강이 변한 현대제철 기타 각 그룹이 거기에 대규모 그 공장 건설이 늘어나서 당진의 그 배후, 말하자면 시가지가 부족해요. 공장을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당진 시청을 주변으로 한 주택지와 상업지와 이거를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지역으로 당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수원, 동탄, 화성 이쪽에 새로 부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토지 쪽에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을 투자할 만한 거 추천을 한다면은 어느 지역을 좀 하고 싶습니까? 아까 미군 부대 여러 군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 자금이나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현금을 가진 분들은 이동하기가 편하고 아까 그래서 이제 주식 FX 코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고 식구수의 변동에 따라서 줄여가는 수도 있고 또 늘려가는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재산 또는 그 자산을 증식한다 할 경우에는 3분법 이야기를 하죠. 3분법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그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신 분들이 너무 부동산에다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올인하게 되면 나중에 유동성, 현금이 없어요.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금과 옛날엔 주식, 지금 이제 주식이 다일 수는 없지만 주식 형태,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아까 말씀대로 주택과 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금을 한 30%, 그 다음에 주식도 한 30%, 나머지 부동산도 30%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하나를 제로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맞아면 현금이 제로가 되면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주식은 판매하고 나서 사흘 후에 돈이 나옵니다. 원치 않게 돈이 없어서 팔게 되면 아직 타이밍이 아닌데 꼭 팔아야 된다면 강요된 그 주식의 매도가 되기 때문에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도록 항상 유동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다 부동산에 넣으면 어때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당장 팔고 나오는 거는 주식보다 더 손해볼 수도 있죠. 좀 더 있으면 더 이익이 많은데 그래서 부동산도 주식을 안 하고 부동산만 하시겠다 하면은 현금 보유량을 어느 정도 써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목별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를 3파트 또는 4파트로 적정하게 나누어서 그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 쓸 거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가 올인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세종시가 이제 계획도시인데 그렇죠. 진짜 그 미래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가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투자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클 수 있는 거는 주택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서 그럼 공장이 들어가면 왜 좋습니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주택과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살아야 될 상업지와 또 놀이터와 이런 커피숍 무슨 사무실 이런 거가 더 지어지면 도시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가 없으면 시가지가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그러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가 되면 사람들이 살면서 교육시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제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늘어날 텐데 그게 조금은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죠. 큰 도시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에 원금이 보장이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펀드도 있고 근데 1년 정도의 단기 투자를 했을 때 목표 수익률이 한 7%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능했을 때 좀 수도권 쪽에 임야가 됐든 토지가 됐든 좀 괜찮은 지역이 좀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1년 단기에 부동산에서 수익 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은 적은 액수지만은 부동산은 상승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러시아처럼 큰 나라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그 변화되는 모습은 영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대만이 비슷한 유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부동산 지식으로 캐나다에 가시면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나라의 스타일이 달라요. 캐나다는 높은 집을 절대 짓지 않고 땅이 엄청 넓고 쓰고 남습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뭐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대만 이 적은 나라를 보시면 비슷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흔하저거나 점점 높아지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토지와 집값인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1년에 7%라면은 금리를 2, 3%로 본다면 5% 이상, 10%면은 적정한 수익률이라고 보고 또 어떤 그 벤처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주변에 그 아시는 분과 컨설팅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부동산으로만 본다면 자기 집을 옮기는 것 중에 정확한 루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택으로 1년에 이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구입을 해서 자기가 살지 않더라도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형태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